저는 엄벌 탄원서를 1심 변론 재판일 20여일 전, 그리고 판결 재판일 20여일 전 각각 한 번씩 두 번에 걸쳐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혜입니다. 오늘은 엄벌 탄원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재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상고까지 했는데 결국 2023년 5월 23일자로 상고 기각이 되어 제 모든 재판은 끝났습니다. 사실 재판이 끝났는데 속이 후련하고 아 좋다 이런 마음보다 무언가 더 허무하고 만족과 기쁨이 아닌 우울감이 더 큰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와 다양한 다른 원인으로 슬럼프가 좀 크게 와서 이번 영상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구치소에서 받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금액에 대한 아직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저는 그 손해액을 받기 위한 소송을 또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기를 당한 금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지금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 많은 괴로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긴 시간 소송이 진행되므로 멘탈 관리와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엄벌 탄원서 효과에 있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저는 원심과 항소심 등 모든 변론과 판결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모든 판사님이 변론과 결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엄벌 탄원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여러 번 강조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엄벌 탄원서에 대한 판사님들이 재판 때마다 직간접으로 언급을 하므로 사기꾼에게 무거운 형량을 받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제 엄벌 탄원서 예시안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엄벌 탄원서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엄벌 탄원서도 대신해서 써준다는 광고를 하는 곳을 봤습니다. 정말 작성할 자신이 없으시고 그렇지만 엄벌 탄원서를 꼭 제출하고 싶다면 할 수 없이 대피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용이 조금 산만하고 두서없어도 어느 정도 맞춤법과 주어와 동사의 맥락이 어긋나지 않게 작성하시면 본인이 써서 제출하시는 것이 판사가 보았을 때 더욱더 진실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예시안을 참고하실 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하시고 절대로 사실과 다르면서도 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쓴 엄벌 탄원서의 내용은 모두 고소장 내에 진술 내용으로 가볍게라도 내용을 언급했으며 거기에 제 마음 상태와 제 상황을 추가하여 작성된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엄벌 탄원서 내용에 있어 고소장 내용과 너무 상반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엄벌 탄원서의 메뉴 구성과 형식은 뒤에 보여드릴 제 엄벌 탄원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엄벌 탄원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원서의 분량은 엄벌 탄원서라는 제목을 시작 페이지로 해서 마지막 탄원인 이름과 서명을 끝으로 3장에서 4장 분량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글자 크기는 기본 작성 순서로 제목인 엄벌 탄원서, 탄원 취지, 엄벌 탄원 내용, 그리고 서름의 마지막 해당 법원명 등 큰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한 건 바탕채로 14에서 15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하시고 탄원 내용은 한 건 바탕채 보통 굵기에 12포인트로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세 번째로 엄벌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은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쓰시길 바랍니다. 단, 사기꾼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사기꾼이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은 있었다라는 식의 내용을 쓰라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이 겪는 고통과 그러면서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사기꾼처럼 불법적인 방법의 복수가 아닌 법의 공정한 심판의 맡김을 강조하여 쓰시길 제안드립니다. 이미 고소장에 현재 사건에 대한 경위와 범죄 행위 등은 모두 진술을 통해 파악이 된 상태이므로 엄벌을 탄원하기 위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탄원서 작성에 있어 문맥상 필요하면 간단히 고소 내용이나 범죄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소 내용을 재반복하는 작성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엄벌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검사나 판사에게 피해자인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설명하여 검사나 판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여 사기꾼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기꾼에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엄벌 탄원서를 1심 변론 재판일 20여일 전, 그리고 판결 재판일 20여일 전 각각 한 번씩 2번에 걸쳐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물론 항소심 변론과 판결 재판 전에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시안을 보시게 되면 호칭이 검사님이 아닌 재판관님으로 시작됩니다. 법원 번호가 나오면 대한민국 법원 앱에서 내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법원의 재판부, 예를 들어 형사 2단독, 형사 3단독 이렇게 해당 담당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법원의 재판부로 엄벌 탄원서를 등기로 발송하시게 되면 엄벌 탄원서가 접수가 되면 사건 번호 검색으로 앱 검색을 통해 엄벌 탄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설명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엄하게 판결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간청이므로 판사가 내 입장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나 핵심은 검사나 판사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시라는 의미에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사기 유형들이 다양해서 제 엄벌 탄원서의 작성의 예시가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벌 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느 시점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답답함은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리고 싶어 이렇게 엄벌 탄원서 작성법에 대해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번에 올리는 제 엄벌 탄원서를 예시로 본인에게 맞게 작성하시길 안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엄벌 탄원서 작성법 제2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릴 엄벌 탄원서 작성법은 변론 재판 이후 판결 재판 전에 사기꾼이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을 자의적이든 의무적이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반성문은 열람복사를 통한 내용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사건을 유추해 볼 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기꾼의 반성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그로 인해 사기꾼의 지은 죄에 대한 최고의 형량을 간청하는 엄벌 탄원서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심겹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